예, 이번 순서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활동, 지역구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은 서울시 양천구 갑이 지역구 신분입니다. 새누리당 길정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이 사고 때문에 정말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데 말이에요. 그, 이 사실 오늘 일련의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상식적으로 좀 아무리 경황이 없다 그래도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생존자 숫자를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실종자 숫자를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사태 수습에서 가장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혼선을 준 것 같은데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정치권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고요. 뭐 생존자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보니까 탑승자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그 숫자도 왔다 오락가락 갔다 하고 하는 걸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이 정도 된 나라가 이러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참 예. 참담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시스템 전체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그 여야를 떠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정치권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바로 파견도 되고 하지만은 저는 상당 기간은 우선 생존자를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 현장만큼은 전문가들한테 맡겨두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생각보다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천안함 폭침 사건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이 짚어야 될 부분은 나중에 짚어도 되니까 일단은 생존자 수색이 먼저겠죠. 그럼 네,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사실 저는 굉장히 길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서 상당히 기뻤는데 이런 말씀부터 드리게 돼서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 자식을 둔 입장에서도 굉장히 착잡한데 우리 길정 의원께서는 사실 그 최고의 그 우리나라의 엘리트 코스만 밟으신 분이죠.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양천구 갑처럼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아주 적합한 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역구 말씀 잠깐만 해주시죠. 네, 글쎄요. 뭐 국회의원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얼마나 이 지역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가보고 참 뿌듯하게 느꼈던 거는 한마디로 양천구는 교육 특구다. 네, 학력 지수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있어서는 아마 전국에서 최고일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앞에 26개가 있고요. 우리 갑 지역, 정치적으로는 갑 지역이라고 하는데 한 28만 중에 한 3만 8천 정도가 학생이니까 한 14%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서의 이 여객선 침몰을 보면서 더더구나 이 가슴 아픈 거는 이 학생들의 상당 부분의 맞습니다.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봤다는 것 자체가 야, 우리가 한 학생 하나하나를 키우기가 얼마나 많은 공이 드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 뭐 인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학생이 희생을 당한 데 대해서 참 가슴 아픕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신은 세 구가 인양이 됐는데 그 중에서 두 구의 시신이 학생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굉장히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사업 지역이 요게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는데 뭐 행정소송도 하고 그런다고 네, 하는데 그건 뭐 사실은 이제 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행복주택이라는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이나 구청하고 전혀 상의 한마디 사전 없이 협의가 없이 그냥 소위 LH공사에서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그게 이제 만가구를 하기 위한 적정한 공간이 있나 이렇게 봐서 찍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 대학생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장기 임대주택을 짓는 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탁상 공론식으로 발표한 이 지역은 유수지라는 곳입니다. 유수지라는 곳은 이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물이 들락거리는 예, 곳입니다. 그렇죠. 거긴 그래서 아래가 이제 비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보통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마라. 왜냐하면 아래가 언제든 사고가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지역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법이 발달이 돼서 30층을 질 수 있다. 3, 4년 전에 그 홍수 난리를 겪었던 주민들이 볼 때는 황당한 얘기죠. 게다가 거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2,800세대 한 6천여 명이 그걸 살게 된다고 그랬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건 전혀 주차 시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3천여 대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공간을 이전해야 되는 대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아무런 대책 없이 지도상에서 보고 선정했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안을 이미 국토교통부하고 청와대에 다 제안을 했는데 지금 목동이라는 게 흔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신시가지입니다. 그렇죠. 1단지부터 예. 14단지까지 26,600여 세가 살고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지은 게 지금 30년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수년 내에 말하자면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아하. 예. 그래서 3년 전에 양천구청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시가지를 어떻게 재건축할 것이냐. 근데 그 디자인 안에 무슨 이제 디자인입니다만은 행복주택과 똑같은 개념의 그런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3,400세대를 짓도록 돼 있어요. 용역 안에. 예.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증축을 하면서 섞어서 살 수 있는데 예. 이거를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엉뚱한 지역에다 짓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주민뿐만이 아니라 저는 작년 5월 20일 날 이걸 국토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예. 제가 구청 가서 긴급 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반대 성명을 하고 이제까지 투쟁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예. 주민들의 생존권 그리고 중국의 행복권하고 네. 관련되는 문제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서울대 뭐 이 예일대학교 뭐 세계에서 최고 대학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학부형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교육에 그래서 관심이 원래부터 사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죠. 근데 이 작년에 행복교육누리라는 사단법인이 출범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일단 뭡니까? 행복교육들이 보통 이제 교육 그러면은 아이들의 교육, 예.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해피마마 캠페인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학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을 행복한 교육을 만들 수 있고 학생들을 그렇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예. 반응도 좋고요. 예.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한국사 교육 그것도 네. 지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예. 녹화를 떴고 무엇보다 생명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참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양천구에서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은 없다. 그게 제 캠페인입니다. 예.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심폐소생술이죠. 이게 심장마비 하는 거. 그런 거를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자격증을 얻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 국회 보좌관부터 전부 이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만은 예. 한국 심폐소생학교에서 그게 교육을 받으면 4시간 교육을 받으면요. 받으면 이 예. 자격증을 받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교육 누리에서 대한심폐소생협회 적십자사와 함께 자발적으로 대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생들이 이걸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재밌어 합니다. 뭐 자기 몸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부터 이제 그거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수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코트를 요거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CPR이라는 게 그거 심폐소생술이고 조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요게 예, AED라는 거는 이제 자동 심폐소생기입니다. 예. 예. 요걸 애들한테 마스코트로 줍니다. 요거. 아. 그래서 학교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니게. 잠깐만요. 예, 네. 들고 계세요. 예. 있을까요? 이렇게? 예. 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재미있게 하고 예. 생명을 살리는 훈련을 가진 애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폭력을 하겠냐. 예. 그래서 생명사랑 캠페인을 이제 하는 것도 이 중에 하나고 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국회에서 이틀 동안에
그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반에 한 30명 정도를 해서 걔네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법안도 만들고 일종의 정치 교육이군요. 정치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앉아서 교육을 합니다. 아하. 아주 애들이 재밌어해요.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런 걸 이제 어떤 이제 행복교육 누리라는 아. 하나의 단체가 저희 방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고문으로 있고 저희들이 하면은 행복교육 누리라고 학부모들이 주동이 돼서 하는 모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 교육 같은 경우에 독일의 이제 폴리티슈 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보다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부터 차근히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교육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간 모든 하여간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양천이 변하면 서울이 변하고 서울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하여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여기서 실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로부터 그 특별 교부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 지역에 가보니까요. 예.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양천구의 슬로건이 어르신 공경 아이 사랑 으뜸 양천구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 공경하는 사업, 아이들 잘 챙기는 교육이죠. 이거 두 개만 하면 지역구에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억 정도를 처음에 그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네. 그 목사동이라고 이제 거기에는 유난히 그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문화 복지문화센터라는 걸 하나 그동안에 계획이 있었는데 네.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밀어놨던 거를 7억을 보태가지고 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데이케어였었대. 어르신들 살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하는데 어르신들 식당에서 올 말이면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말에 또 운이 좋아가지고 한 5억을 더 얻어왔어요. 그 보니까 저희 지역에 공원 안에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는데 하는 하여간 연중무휴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근데 게이트볼이 이제 낙엽 떨어지고 눈 내리고 비 내리면 이거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붕 CEO는 반실내화 작업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를 제가 만나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올해 말이면은 두 군데 지역에 한 4개면 내지 6면을 게이트볼 시설을 실내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께서 연중무휴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이 또 어르신분들 이렇게 돼야지 정말 그 행복하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분들의 행복을 느껴야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자, 앞으로 지역구 활동 이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니까 주시죠.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한 2년 뭐 사태면 2년 채 안 됐는데요. 그 역시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뵙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이 저희 여의도 정치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가끔씩 했던 이 민원의 날 이걸 좀 정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정례적으로 해서 지역의 민원을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지금 노인대학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장수문화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각 동마다 있습니다. 한 7, 80명씩 봄, 가을로 하시는데 장수문화 대학원을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대학 다니시면 몇 번씩 들으세요.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장수문화 대학원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지적인 충족도 느끼시고 건강 관리도 하시고 하는 좀 수준 높은 강의를 들어도 되겠다. 예. 교육 특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특구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 교육 특구도 돼야 되겠다. 요걸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그렇죠. 사실 그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교육이거든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모델도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학자 경력도 많으시고 또 언론 경력도 있으시고 이런 경력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인 정말 양천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양천구 가비지역구시죠.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방송을 좀 굉장히 우울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길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지금 오늘 그 승객이 지금 459명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6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남 진로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던 그 문제로 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5시부터 선체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많은 생명을 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내일 진도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밤 너무나 가슴 타는 밤을 보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 타는 밤이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